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병원비 처리 쉬워져요. 며느리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천히 제 도장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케이스 속 붉은 인주가 번들거리고 작은 도장이 반짝이는 그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케이스 뚜껑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 앞에서 함부로 도장 찍을 일은 없다. 법대로 하자. 도장은 너의 말로 움직이지 않아.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억지로 지었던 웃음이 싸늘하게 굳어지고 손끝이 덜덜 떨리더군요. 방 안의 공기는 곧 폭발할 듯 무거워졌고 작은 아들이 문가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짧은 신호음과 함께 방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전세금도 올랐다는데 이번엔 확실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거 의료금융 대리 권한이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녹음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벽에 메아리치자 작은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렇게 글을 쓰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면 혹시라도 노년의 삶에서 저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루하루가 멍하게 흘러갔어요. 밥상을 차려도 숟가락이 하나뿐이고 저녁 뉴스 앵커 목소리만 집안에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는 가족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쓸쓸함이 따라왔죠. 마당에 심어둔 국화꽃이 해마다 피어났지만 그 꽃조차도 저를 반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TV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결국은 저 혼자만을 향해 울리는 것 같았어요. 밤이면 더 심했죠. 부엌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누우면 온 집이 텅 빈 창고처럼 느껴져 가슴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아들이 둘 있다는 거였습니다. 큰아들은 멀리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작은아들은 제 가까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에겐 귀여운 손주도 하나 있었죠. 명절이면 간간히 안부 전화를 하고 내려오곤 했지만 그 짧은 만남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허전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즘 뉴스 보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사고도 많고. 제가 낮에도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챙겨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날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괜히 들어가서 짐 되는 건 아닐까? 눈치만 보는 건 아닐까? 며칠 동안 장부를 꺼내 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아두었던 살림, 적금, 그리고 오래된 집 한 채. 그래. 집은 그대로 두고 전세금 조금 보태주자. 그럼 덜 부담스럽겠지. 생활비는 얘 연금으로 해결하면 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짐을 꾸리던 날, 낡은 장롱을 열면서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웃던 얼굴,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낚싯대, 함께 나눴던 소박한 밥상들, 그 모든 게 눈앞에서 아른거리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문을 닫을 때 바람결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게 말하는 듯 했어요. 잘 다녀와라. 하지만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렴. 그렇게 저는 작은 아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신나게 들어와 할머니! 하고 안길 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제 굳어있던 어깨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하며 품에 안고 있으면 정말 세상이 다시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따끈한 된장국을 내주며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묻는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 웃음이 오랜만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래. 잘 왔다. 이제 외롭지 않겠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울 듯 그 달콤함 뒤엔 모래 같은 맛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살림하는 게 빠듯하겠지 싶어 지갑에서 몇 장 꺼내주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 정도야. 조금만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또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학원비가 갑자기 올라서요. 저번에 주신 거 말고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며칠 뒤 장을 보고 와서는 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고기값, 채소값 다 올랐어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부터 며느리의 입에서는 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이란 단어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조금만이 쌓이다 보니 나중엔 아예 더로 변해 있더군요. 어머니, 전세금도 올랐다는데 그때 보태주신 거 말고 이번엔 확실히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애 학원비에 피아노까지 추가됐어요. 아,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딱 한 번만요. 부탁 같던 말투가 점점 습관처럼, 의무처럼,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제가 낮잠 좀 자야 하거든요. 어머니, 불 켜두시면 전기세 많이 나와요. 조금만 아껴주세요. 어머니, 국 반찬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요즘 배달도 많은데 괜히 가스비만 더 드니까요. 하나하나만 보면 별것 아닌 말 같지만 그 말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제 마음 위엔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점점 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험 처리 서류인데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하얀 종이 위에 빽빽한 글자들과 맨 아래 도장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오래 살아오며 쌓인 제 속 경험이 속삭였습니다. 도장과 서류,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다.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내가 내일 차근차근 읽고 줄게. 그렇게 얼버무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롱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구청 강좌에서 배워둔 스마트폰 녹음 기능도 켜두었죠. 며칠 뒤 또 다른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의료금융대리 권한이에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제가 대신 처리하면 어머니 훨씬 편하시다니까요.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제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류 끝에 큼지막한 서명란이 번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얘야, 글씨가 너무 작네. 내 눈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건 법무사랑 같이 읽자꾸나.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 잠깐 멈칫하는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단순한 편의가 아니구나. 제 마음속에서 또렷한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섰을 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시작했죠. 어머니, 이거 병원비랑 보험 처리하려면 필요하대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뻣뻣했고 웃음은 억지로 붙여놓은 가면 같았습니다. 그녀 손끝엔 서류와 함께 제 도장을 향한 은근한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오래된 경고등이 반짝 켜졌습니다. 오늘이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도장을 꺼내는 줄 알고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꺼낸 건 도장이 아니라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앞으로는 내 법무사가 같이 확인해 줄 거다. 도장은 오늘도 내일도 너의 앞에서 찍을 일 없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얼굴에 번지던 억지 웃음이 삽시간에 굳어버렸고 손끝이 떨리더군요.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작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던 아들은 제 앞에 봉투와 굳어버린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 대신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게 삐 소리가 울린 뒤 방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전세금도 올랐다는데 이번엔 확실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거 의료금융대리 권한이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자 작은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땅이 꺼진 것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작은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허둥지둥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변명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고 작은 아들의 눈빛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봉투를 두드렸습니다. 얘야, 세상 일은 다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끝은 증거로 마무리되는 거다. 난 내 삶을 도장 하나로 망칠 생각은 없다. 그 순간 방 안엔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힘없이 서류 위로 흘러내리고 작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쥔 사람이 되었죠. 며느리와의 서류 사건 이후 집안 공기는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죠. 내가 혹시 또 당하면 어쩌나? 혹시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밤마다 뒤척이며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큰아들이 올라온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언제 이렇게 왔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밥상을 다 치운 뒤 큰아들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 집은 이미 안전하게 거주권 등기해놨어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거주권 등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큰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거주권 설정 등기 완료라는 법무사 직인이 찍힌 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동생 집으로 들어가실 때 사실 전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정호 법무사님께 부탁드려서 엄마 집에다 평생 거주권을 등기해뒀습니다.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을 팔거나 빼앗을 수 없게 말이에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서를 잡은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돌아갈 구석이 없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왔는데 사실은 제 뒤에 튼튼한 울타리가 서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큰며느리와 법무사가 미리 마련해둔 일이었습니다. 겉으론 무심한 듯 보였던 큰며느리가 남몰래 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난 그저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내 뒤를 봐주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지켜주는 건 단순히 피만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핏줄이든 아니든 진심으로 내 삶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 버틸 이유가 있구나. 내 삶이 끝까지 외롭지 않구나. 하지만 마지막 시험은 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근교 드라이브나 다녀오시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저랑 같이 바람 쐬러 가요. 기분 전환되실 거예요. 그 말이 순간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었나? 이제라도 화해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스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속삭였죠. 방심하지 마라. 이미 2번이나 배운 교훈을 잊지 마라. 저는 조용히 겉옷을 챙기면서 안감 속에 작은 봉투를 꿰매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무사 명함, 비상연락처, 그리고 친필로 쓴 의사표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오늘은 그냥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는 출발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길을 벗어나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고 사람 발길 드문 골목과 들판이 이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이 커지며 손끝이 땀에 젖어들었죠. 한참을 달리더니 차가 멈춘 곳은 간판 하나가 붙은 낯선 건물이었습니다. 흐릿한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정원 요양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둘째야, 여기가 어디냐? 제 물음에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 계시면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좋은 곳이에요. 저도 계속 챙기기 힘들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서둘러 상황을 밀어붙이는 말투였습니다. 그때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장이라 믿었던 서랍에서 제가 봉투를 꺼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사 앞에 다가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죠.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제 뜻은 이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해 주세요. 봉투 안에는 법무사 확인 도장과 제 친필 서명, 그리고 비상 연락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지사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이런 문서까지 준비하셨군요. 그리고는 곧 표정을 가다듬더니 멀뚱히 서 있는 며느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그게 저는 그냥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입술은 웃음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오늘 일은 다 기록에 남을 거다. 그 말에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준비해둔 택시 전화번호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리고 저는 혼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단단히 결심한 채로 집에 돌아온 저는 작은 아들 앞에 똑바로 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더는 불편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생활비는 앞으로 장부에 기록된 대로 계좌로만 주고받는다. 그리고 너의 아내가 정말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담을 받게 해라. 만약 지키지 못하면 상속은 조건부 제외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며 속으로 사겼던 말들이 이날은 단단한 돌처럼 굴러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잔뜩 웅크러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며칠 후 작은 며느리는 상담을 권유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오랫동안 괴로워했지만 결국 진실을 인정해야 했죠. 두 번째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 순간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는 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장롱 속에 넣어둔 녹음기 파일을 꺼내고 작은 봉투에 차곡차곡 증거들을 챙겼습니다. 서랍에 모아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며칠 전 복지사에게 받아둔 확인서까지. 이제는 나 혼자 속으로만 삼킬 일이 아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또 다른 누군가도 당할 수 있다. 제 손에 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로 향했죠. 새벽 공기가 매서웠지만 저는 외투깃을 여미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을 보며 제 손은 봉투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제 끝을 보겠다는 단호함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수사과 사무실 안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수사관이 봉투를 받아 들여다보는 순간 수사과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고 맞은편 수사관도 순간 놀란 듯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짓밟혀도 세상한테까지 무시당하진 않겠다. 며느리는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발뺌을 했지만 증거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그녀가 저를 차에서 밀어내는 장면, 녹음 파일 속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라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재판은 냉정했습니다. 판사는 분명히 말했죠. 가장 약한 이들을 배신한 죄는 더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결국 그녀는 노인학대 유기죄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거짓말, 증거인멸 시도까지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죠. 직장은 이미 오래전에 잘렸습니다. 회사 이름에 먹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죠. 이웃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있으면 모두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도 엄마 때문에 라는 수군거림이 퍼져 손주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작은 아들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아이 양육권을 아들에게 주었고 며느리는 면접 교섭권조차 제한받았습니다.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재판 비용과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카드 빚은 쌓였고 결국 집도 차도 다 잃었습니다. 출소 후 돌아갈 곳이 없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친정도 그녀를 거둬들이지 않았고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작은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속이 시원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의는 내려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때 세상은 그 사람도 버린다는 걸 보여줬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손주를 안아주며 살아갑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고통의 굴레를 넘어서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커다란 종이를 붙이며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삶의 규칙 4가지. 첫째, 도장, 통장, 신분증은 따로, 서류는 집에서. 둘째, 현금은 없다. 계좌와 영수증만. 셋째, 모르면 배우고 배웠으면 남긴다. 넷째, 돌아갈 방 한 칸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펜을 내려놓자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제 곁에 있든 또 누가 등을 돌리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지키는 규칙이 이제는 제 안에 자리 잡았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리고 이 규칙이 내 아들 세대에도 손주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그 순간 제 노년은 더 이상 불안한 하루가 아니라 지혜로 무장한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더군요. 정말 무서운 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서류 한 장에, 도장 하나에 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저를 가장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지혜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싫다 할 땐 거절하는 용기, 흘러가는 돈과 말을 기록하는 습관, 모르면 배우고 배운 건 써먹는 생활력.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군가 도장을 내밀며 그냥 찍으시면 돼요 하고 웃을 때 서류 한 장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무방비로 흔들리실 겁니까? 아니면 단단한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실 겁니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키는 규칙이 제 손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